안녕하세요. 저는 강대 영어학원에서 양정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기말고사 시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양정고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하고 공부에 대한 동기를 더 많이 부여하고자 제가 입시 전문가 과정을 여러 수료를 해서 내신, 그 다음에 정시에 대한 수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수시로 입시에 관련돼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대체로 지난 중간고사와 좀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2개 과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컨셉 유형 독해에서 3개 강, 사실 작년 1학년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더 많아진 분량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작년 1학년 같은 경우에 같은 시기에 컨셉 유형 독해는 이렇게 7, 8, 9강 정도만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1학년들 시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드 테스트 10개 지문, 그리고 그 다음 모의고사 1회에서 선택적으로 4개 지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적인 양이 결코 적었던 시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부 지문이 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분량은 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6월달 우리 서울 친구들은 응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응시를 했던 6월 고1 모의고사에서도 10지문 정도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제 비율 그리고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변별력을 내기에 썩 좋은 그런 소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항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유형 독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형에서 11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전에 이 선배 학년들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 양정 선배 학년들은 주로 교과서나 유형 독해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출제 비중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지난 중간고사에서부터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부터 그 선배들에게 출제했던 시험보다는 난이도를 약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험 범위 중에서도 아이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유형 독해에서 출제 비중을 늘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 독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간된 지가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통상적인 어떤 난이도 수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합한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여느 교과서나 같은 학년들이 치르는 모의고사에 비해서 이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문제를 더 많이 출제를 했다는 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가 조금 많이 안 들어갔죠. 물론 전체적인 지문 수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서술형에서는 아예 출제도 되지 않았고요. 선택형에서만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 모습 볼 수 있고, 지난 중간고사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중간고사 때는 외부 지문이 사실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선택형에서.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더 역시나 올리려고 했던 건지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 자체가 늘어났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술형에서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 지난 중간고사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그때도 충분히 변별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때보다도 좀 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시험 출제를 고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29문항이었고요. 각 영역별로 출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문제 자체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 어휘 유형독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유형독해에서는 어법, 어휘, 간접쓰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어법과 어휘 그리고 간접쓰기라고 하면 이제 순서 배열이나 문장의 위치 찾기나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같은 유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간접쓰기 유형은 다른 수능 영어 유형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느끼는 그런 영역입니다. 즉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할 수 있는 지문에서 또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할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문장을 배열해서 완성하는 거,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출제가 되어서 이 서술형 문제 자체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절대적인 서술형 문항수도 더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형독해 영역에서 아이들이 가장 변별력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까다로워했을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의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모의고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모의고사 비중도 높지 않았고 이 난이도 자체는 앞서 그 교과서하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문제 유형 내지는 난이도로서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지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외부 지문이 전시험 대비 전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4문항 정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이것도 예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외부 지문이 4문항이면 아주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요. 이 선배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외부 지문이 보통 적어도 4문항 정도는 나왔었고 이게 이제 학년 내지는 학기가 거듭할수록 많게는 7에서 8문항까지도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현재 1학년 친구들이 상당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은 계속 시험에서 변별력을 내기 위한 방향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외부 지문의 어떤 문항 수도 점점 이제 학기를 거듭할수록 2학기, 중간 기말 외부 지문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외부 지문은 이제 통상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이번에도 검색을 해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에 2010년 중반, 2015년, 16년 이런 때 나왔던 EBS 고3 교재 같은 데에서 많이 발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고 해도 이게 절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는 결코 아니에요. 네,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아이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좀 어려운 그런 지문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외부 지문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잠깐 말씀 앞에서 드렸지만 아이들을 많이 혼란스럽고 또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술형 문항이 변별력이 강화되었고 이거는 지난 중간고사 때부터 그 이전 학년들과는 다르게 보여왔던 모습이고요. 이 어법을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교에서 간접화법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했었는데 그 화법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외부 지문도 비중이 높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형을 까다롭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문장 완성 유형 같은 경우에도 약간 문법적으로 특이점이 있는 그런 문장만 출제한 것이 아니라 약간 평이하다 싶은, 물론 주제문이기는 했지만 조금 평이하다 싶은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약간 어려운 문장 위주로만 연습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내가 연습을 안 했던, 왜? 비교적 평이한 그런 구문이었으니까요. 이건 내가 연습 안 했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의외로 쉽지만 실전에서는 잘 해결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문장 완성 유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계속 난이도가 지금 좀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고 분명히 이런 분위기는 다음 학기 또 내년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학년들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어법 문항의 비중이 상승했다는 게 한 가지 특기할 만한데요.
예전의 시험들을 보면 어법 문항을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 비중이 2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전체 유형에서 4분의 1 정도니까 순수 어법 문항만 그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통계를 내보니까 어법 문항이 35% 정도 나왔어요. 정확히는 34.8%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35%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는 서술형에서 그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 문항은 아예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어법 위주로만 물어보는 문항을 체크를 했을 때 이 정도 퍼센티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술형으로 문장을 단어를 배열해서 완성하는 그 문항까지 합치면 사실상 어법에 관련된 문항은 35%가 더 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시험 대비해서도 한 10% 이상 비중이 올라간 것인데 학교에서 이제 변별력을 준다라고 할 때 역시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어법, 문법일 거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법 문항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역시나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휘 문항도 결코 적지 않은 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특기할 만한 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휘 부교재가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수능형 어법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어휘 전용 문항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어휘 자체만을 물어보는 유형은 아예 없었는데 이 수능형 어휘, 그러니까 문맥상 옳지 않은 어휘 찾기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전 시험들을 비교를 해봐도 어휘 문항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물론 부교재가 없던 시절은 모두 다 감안을 해서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정리를 키워드 3개로 하자면 어법, 어휘, 서술형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험 범위로 제시되는 이 지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내용적인 측면이 됐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적인 측면이 됐든 어떤 논리 구조에 관련된 측면이 됐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문장이 각각 어법상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지 또 이 문장의 주요 어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휘를 이런 식으로 반이어 내지는 유사 어휘를 활용해서 문제에 출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간단히 진도를 나가고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만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는 난이도 시험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을 할 때 그 지문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철저하게 분석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감안을 해서 수업에 참여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읽고 그냥 해석 몇 번 해본 다음에 문제를 다수로 그냥 많이 푼다. 사실상 이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달달 외우면 물론 좋게 하겠지만 이게 사실상 다 외울 수 있는 시험 범위의 분량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강조 뭐 다시 한번 드리지만 어법 문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 어법 문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도중에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 도중에 정말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어법 변형 위주로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 이것도 이제 점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영어의 정말 본질은 어법이랑 어휘가 탄탄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탄탄해져 있으면 사실은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와도 아이들이 적응력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외부 지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능형 영어이기 때문에 그 수능형 영어가 어떤 원리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대체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지를 가지고 평소에 공부를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내신 기간에는 뭐 외부 지문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제 곧 다가올 방학, 그다음에 내신 기간이 아닌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는 이런 외부 지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봐야 할 수능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들, 이것도 내신을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양정고 전문반 수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읽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해석 위주의 수업은 철저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본질적으로 이 지문을 정말 낱낱이 해체를 해서 아이들이 온전히 이 지문의 내용, 어법, 어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떤 유형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까지를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어법이랑 어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법이든 어휘든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어떤 최근의 패턴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어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일단 어휘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어휘도 그냥 제가 투척식으로 던지는 데 지나지 않고 아이들이 이 어휘를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더 원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어휘에 대해서 어원이나 어떤 유반어, 유사어휘 등등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역시나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수능형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수능형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그 접근 방식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문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수업을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을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확인 테스트입니다. 양정고의 시험에 최적화된 제가 직접 출제하는 테스트를 가지고요. 어법이나 어휘, 역량을 강화를 하고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예습과 복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방법을 위해서 별도로 노트를 하나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숙제로 주고 있는데 그 복습 노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복습 참 안 하죠. 주요 문장에 대해서 어휘, 어법 개념에 대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고 그 부분 위주로 나중에 총정리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도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평소에 이제 내신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또 수능을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 수능 수업에서 역시나 제일 강조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각 수능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정답 근거를 특정해서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각 글이 어떤 종류인지 또 이 화자가 어떤 논리 전개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또 파악을 한 다음에 그냥 감으로 찾아내는 정답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답 근거를 집어내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시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글을 읽고 나서 주제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하고도 관련이 있죠. 어떤 글이든 읽어내고 대체 이 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의 개인적인 의견은 빼고 철저히 이 글에서 화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본질적으로 추출해내는 그런 연습도 평소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저는 이제 어법이나 어휘에 대해서 많이 평소에도 강조를 하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내신이 됐던 수능형 수업이 됐건 저는 구문 분석, 그 문장을 놓고 문법적으로 낱낱이 뜯어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해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지도를 오래 해왔다 보니까 결국 시험에 나오는 요즘 어떤 어휘가 EBS와 평가원이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휘를 하지만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키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확인 테스트, 복습 노트는 당연히 진행이 평소에도 되고요. 제가 그 진학 관련해서도 아이들과 상담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쪽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진학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 정시 할 것 없이 뭐 교과, 종합, 그 다음에 논술, 그리고 정시까지 아이들의 현재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생활기록부까지 직접 보면서 아이들과 진학지도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부분은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이번 시험에서 적중을 한 예시들인데 실제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 제가 진행하는 테스트에서 이렇게 시험에 같은 부분을 적중을 시켰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휘 같은 것도 보시면 제가 동일하게 완전히 같은 식으로 어휘를 구성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고 그게 이번 시험의 출제가 실제로 되었다라는 측면 강조드리고요. 이번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진행하는 특강에 대해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번에는 구문 분석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단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개념적으로 문법은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독해에 적용하는 걸 아직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어떤 어법의 개념적인 측면도 고등학교 생활하는 도중에 거의 마지막 기회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실전에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구문 파악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피상적으로 아이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어법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구문 독해 수업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내신이나 평가원 출제 경향도 같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도 아직 어법 개념이 좀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원리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독해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왜 정답이 이렇게 될까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실제로 내신에서 어법 문제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도 출제가 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어법에서도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올바르게 고쳐야 하는 그런 것들까지 연습을 시키는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종고 1학년 시험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